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바탐 운수권 획득으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비용 항공사들이 인도네시아 운수권 배분을 두고 눈치 싸움을 펼쳤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과 현황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를 받던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에 LCC들이 경쟁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짜 노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동남아시아 노선 확장을 위해서 이런 인도네시아 노선 운수권에 대해서 이런 LCC들이 경쟁을 하면서 눈치 싸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운수권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왜냐면 사실 지난해 제주항공은 김해 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노선 취항을 준비를 했지만 현지 공항에 실로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무산이 됐었고요. 따라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김해 공항발 발리 노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떠한 노선을 제주항공이 국토부로부터 운수권을 배분을 받았을까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에 30개의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천 바탐 노선 운수권을 주 3회 회복에게 획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노선별 운수권 배분 결과 총괄표를 보시면 인천 바탐에 제주항공이 주 3회를 운수권 배분을 받았고요. 부산 울란바토르도 1회 그리고 한국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3회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러한 인천 바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용 수요도 잡을 수가 있고 관광 수요도 굉장히 많아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노선 운수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3대 관광 도시 중 하나인 바탐 운수권을 따내면서 발리와 자카르타에 집중돼 있던 인도네시아의 관광 수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바탐행 같은 경우에는 첫 정규 노선으로 제주항공이 지난 5월에 인천 바탐 운항기를 전세기를 운항을 하면서요. 시장 잠재성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아직 취항 시점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정기편 운항 이력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거편을 편성하는 것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한국에도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발리 있죠. 발리라던가 자카르타가 있는데 이런 발리와 자카르타에 이어서 3대 관광도시로 꼽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자연 풍경들을 많이 즐길 수 있고 골프도 많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골프 유행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싱가포르가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와 30분 거리입니다. 29km인데 이 싱가포르 관광 대체 노선으로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싱가포르와 바탐을 연계한 여행하는 상품도 존재할 정도로 이렇게 대체 노선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제주항공이 새로운 바탐 노선으로 인해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항공주들 같은 경우 특히 LCC들은 1월 에서 3월 1분기가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만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피크아웃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분기, 3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노선을 신규 취항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런 인도네시아 바타 노선 운수권을 받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향후 전망도 굉장히 밝다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도네시아 바탐공항 운영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인한 시너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바탐노선호 획득으로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말레이시아의 지역 인바운드 승객 흡수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소비자의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제주항공의 신규 노선 취향됐던 이런 바타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항공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렇게 앞서서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근대에서 앞서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의 바탐 운수권이라던가 아니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4번이나 이렇게 5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를 위해 좀 지켜보면 좋은 포인트가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까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적적인 측면이라던가 미래의 전망 등이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추측해 나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들 같은 경우,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적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한다던가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이렇게 3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주항공이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신규 노선 운수권을 배운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